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았어요. 왜 그런 놈과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결혼을 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이렇게 현실적일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기존에 살던 집을 저희에게 주신 거였어요. 50평대의 넓은 집이었는데 신혼집으로 쓰라고 인테리어까지 완전히 새로 해주셨죠.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이었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그 소중한 집을 선뜻 내주셨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감사했어요. 남편도 고마워했고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여보,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큰 집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평생 잘할게. 그런 말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계산이 시작된 것 같아요. 자기 것이 된 줄 알았나 봐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신혼의 달콤함이랄까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죠. 먼저 시어머니 문제였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노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디 놀러 간다고 하면 용돈도 달라고 하시고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돈을 달라고 하시고 처음에는 시어머니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했어요.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야지. 이해해줘. 남편은 늘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이해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저만 부려먹으셨죠. 하루 종일 저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면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오시는 건 좋은데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 그리고 오시면 나만 부려먹으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힘들어. 주말엔 좀 쉬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너 혹시 우리 엄마 미워해?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자기 엄마 편만 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집 월세가 올랐다고 하시면서 아예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하신 거예요. 월세도 올랐는데 집도 이렇게 넓은데 같이 살면 안 되겠니? 그게 서로 도움도 되고. 시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남편이 바로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 엄마. 좋은 생각이야. 여보, 어때? 엄마랑 같이 살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더 편할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다니요. 잠깐,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왜 나랑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려고 해? 나는 동의할 수 없어.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큰 싸움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고, 저는 그런 중요한 일을 상의도 없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났어요. 결국 그 문제로 한 달 넘게 싸웠죠. 남편은 계속 제가 이기적이라고 했고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다행히 그때는 시어머니께서 월세를 올려주면서 일단락됐지만 그때부터 저희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결혼한 지 8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시누이가 이혼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너무 좁아서 힘들다고 하면서 잠깐 저희 집에서 지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또 상의도 없이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다니요. 남편은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고 했고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사는 동생이 불쌍하지 않냐고 했어요.
이게 상의가 필요한 일이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시누이와 조카가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워낙 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처음에는 정말 잠깐일 줄 알았어요. 한두 달 정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점점 편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는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본인 방 정리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모든 걸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편은 오히려 동생이 일하느라 힘드니까 제가 좀 더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해졌어요. 언제쯤 나갈 예정이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집을 못 구했다고 하면서 좀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재촉하냐며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해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제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저희 집에서 다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제안하는 거예요. 시누이도 집 구하기 힘들어하고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니까. 이 집이 넓으니까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자고. 갑자기 또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뭐가 이상하냐며 서로 도와가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살면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더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주신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도와주신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오시면 저만 부려먹으시는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언제 저를 부려먹었냐며 며느리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당연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자기 가족들 편만 들고 제 입장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남편이 한 말이었어요. 결혼해서 살면 이 집도 공동 소유인데 내 동생이랑 엄마가 못 올 때야. 내 가족들이 같이 살겠다는데 왜 반대해?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공동 소유라고?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데? 공동 소유라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아서 산 집을 우리 결혼한다고 주신 건데 그게 공동 소유야? 결혼했으면 공동 소유지. 법적으로도 그래.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 부모님이 주신 집을 자기 것인 양 행동하다니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남편의 진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매달 시어머니께 80만 원씩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가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돈을 드리고.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생각해보니까 제가 번 돈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댁 일이라면 눈을 뒤집고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제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게 남편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였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 생신 때 온 가족이 모였는데 갑자기 사업 자금을 보태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그건 좀 힘들다며 거절했더니 남편이 집에 와서 화를 내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 우리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시면 어떻게 해? 우리 아빠가 왜 매정해? 자기 돈인데 안 빌려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자식 일인데. 정말 답답했어요. 현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쌓이다가 시누이까지 들어오면서 정말 폭발한 거예요.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이혼하자고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처음에 남편은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 있냐고. 지금까지 무슨 일이 없었다고 생각해? 아, 내 동생 때문에. 그거 잠깐만이라고 했잖아. 잠깐만이 언제까지야? 그리고 어머니까지 같이 살자고 했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가족끼리 같이 사는 건데.
정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었어요. 대화는 항상 도돌이표였죠. 처음에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가 오시면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더 편할 거야. 헛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집안일을 도와준 적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이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같이 살겠다는 본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거였죠. 결국 저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혼할 거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그제서야 남편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가족 챙기는 게 잘못이야? 가족 챙기는 건 좋아. 하지만 나도 가족이잖아. 나는 왜 안 챙겨? 너도 챙기고 있잖아. 언제? 어떻게? 당신이 언제나 먼저 챙긴 적 있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사실 저를 챙긴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남편은 계속 만류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가장 어이없었던 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한 거예요.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제 부모님이 주신 집인데 재산 분할이라니요. 재산 분할? 이 집이 누구 집인데? 어쨌든 지금 여긴 우리 집이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내 부모님 집이었고 우리 결혼하니까 힘들게 집 구하지 말라고 내어주신 거야.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우리한테 주신 건 맞잖아. 끝까지 우기더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결국 이혼이 성사됐어요. 재산 분할도 받지 못하고요.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시누이, 조카, 그리고 남편까지 4명이서 투룸 월세집에서 살고 있어요. 특히 웃긴 건 남편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결국 빚을 내서 장사를 시작한 모양인데 지금은 그 사업도 망했다고 해요. 당연한 결과죠.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더욱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4명이서 투룸에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생활비까지 부족하니까요. 가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시어머니와 시누이, 조카까지 모시면서 4명을 다 챙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한테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혼하고 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좀 외로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편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제게 이것저것 요구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는 시댁 일로 바빠서 제 취미는 다 포기했었거든요. 이제는 주말마다 친구들과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정말 즐겁게 살고 있어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결혼했을 때는 시댁 일 때문에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성과도 좋아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제 돈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시어머니께 드리는 돈, 시댁 경조사비, 이것저것 지출이 너무 많았거든요.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인데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번 돈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옷도 사고 여행도 가고 부모님께도 용돈 드리고 정말 자유로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요즘 남자들 중에 자기 가족만 챙기고 아내는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이혼하고 2년이 지난 지금 정말 후회가 없어요. 오히려 왜 그때 더 빨리 결정하지 못했나 싶을 정도예요. 이혼하고 나서 깨달은 게 하나 더 있어요. 여자도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전업주부였다면 아마 참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선택의 자유는 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제 직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일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제가 먹고 싶은 걸 해서 먹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이런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정말 그때 용기 내서 이혼하기로 결정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그 결정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지금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도 그때의 용기 있는 결정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평화로운 삶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에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거예요. 절대로 예전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거든요. 이제는 좋은 관계와 나쁜 관계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요. 자유롭고 평화로운 이 시간들이요. 예전에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는데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까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어요.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요. 정말로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관문이었던 거죠. 그때 그 힘든 결정을 내린 제 자신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덕분에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